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호재가 너무 많아서 메들리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전히 아직도 부정적이거나 혹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요. 월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같다. 네, 이유가 있겠죠. 어젯밤 나왔던 미국 소비자 기대 지수가 또 한 번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을 하네요. 이게 100이 이제 기준선인데 92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4개월 연속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앞두고 있는데 기업인이든 투자자든 막 질러서 뭐 투자를 하거나 사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또 도지라는 부서에서 공무원들 다 자르고 있는데 그 다음이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소비를 늘리는 투자자, 소비자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미국의 주요 기업 재무 책임자들 CFO를 상대로 한 2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하반기 이후 침체를 예상하는 분들이 무려 60%나 된다고 합니다. 하반기 침체 확률 60%, 그리고 나머지 이제 15% 정도가 26년을 침체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한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6년도 하반기 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60%가 올해 하반기 침체가 온다. 글쎄요, 제가 볼 땐 가장 뜨거울 때인데 이때 침체가 온다고 하네요. 뭐 이유는 뭐 한결같이 관세다. 90%나 되는 사람들이 관세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너무 많아서 못 들고 왔지만 뭐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미국의 적자폭이 심각해질 수 있다. 거기는 뭐 껐득하면 이제 미국 신용평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다르다고 했었죠. 하반기 이후 저는 불장을 예상하고요. 언제 가도 지금 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특이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립토 상황을 굳이 이 뭐 계절의 비유를 하자면 현재 봄처럼 새순이 돋아나는 지금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지금 좀 먼지가 있긴 하지만 산책을 다녀보시면 꽃들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뭐 이 봉우리가 좀 생겨났더라고요. 이게 뭐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만개만개 핀 게 제가 볼 땐 비트코인이 아닌가. 사람들이 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킹왕짱이다. 뭐 이렇게 좀 만개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안 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리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호재들을 오늘 아직 뭐 가격이 크게 올르진 않았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호재 메들리 한번 가보실 텐데 관세 얘기 빠지면 서운하겠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4월 2일 이제 구체적인 명확성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울퉁불퉁 하겠죠. 뭐 네가 몇 프로 하면 내가 몇 프로 하고 아마 계속 나오겠지만 저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뭐 거의 이제 할인 구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호 관세를 막자, 싸우자가 아니죠. 막자 하면서 디지털세 폐지를 언급한 영국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맞붙어서 특히 상품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해서 이길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집니다. 근데 그들에게 딱 하나의 무기가 있으니 흔히들 구글세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뭐 매출의 2%, 몇 퍼센트 때려버리는 거 이게 영국이나 유럽의 유일한 무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기를 오히려 폐지하겠다. 이게 매출의 2%니까 큰 겁니다. 매출의 2%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왜 폐지한다고 했을까? 미국에게 선물을 안겨주려고 하는 거겠죠.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EU에서도 경제 안보 담당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뭐 형님 잘해봅시다 하겠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세 인하 또는 폐지 검토, 대만도 알래스카에 참여를 하겠다고 뭐 손들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결국 미국이 싫어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당신들의 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출을 규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 좀 유리한 선물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호관세 발표에 임박하자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존심 센 걸로 유명한데 구글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2%였는데 여기는 무려 매출의 6%를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뭐 트럼프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이 사람은 현재 힘이 세계에서 가장 세고요. 또 협상의 기술이 능수능란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뜻대로 적어도 올해까지는 뭐 내년 이후로부터 모르겠지만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쵸? 네, 코인 얘기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이제 리플 소송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SEC가 이제 멱살을 잡았는데 났었고, 이제 리플이 SEC 멱살을 잡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리플이 이제 멱살을 놨다. 기사가 어제 났네요. 리플 법률 총괄, 벌금 일부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리플이 멱살 놓으면 이제 진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상호 항소를 취하했다. 취소를 했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시면 벌금은 1억 2,500만 달러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7,500만 달러 정도만 리플이 이제 가져가고 5천만 달러는 SEC 통장에 그대로 놔두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를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은 마무리됐는데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기관들한테 판 거 증권이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넘어갔을까? 이 뒤에 보시면 법원이 지시한 벌금 전액 중에 일부를 환급했던 이 결정 자체가 13년도에 기관 판매한 게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요한 증거로 풀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리플이 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게 뭐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데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이 일부를 환급해줬다는 거는 SEC가 잘못을 인정한 꼴이다 생각을 하고 이번은 넘어가 주겠다. 굳이 지금 4년 내내에서 리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피곤하잖아요. 대신에 나중에 SEC나 어디가 문제를 삼는다. 요거를 증거로 해서 뭐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남은 것 같네요. SEC의 게리 겐슬러의 이제 후임, 폴 애킨스가 와야 되는데요.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SEC의 이제 후임자, 폴 애킨스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주식을 보유했던 뭐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코인 회사였을까요? 이거 좀 뭐 주관식이면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시큐리타이즈라는 회사인데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일단 재산이 무려 3.27억 달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4천억 원, 5천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이분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부인도 엄청 부자고요. 재산 합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청문회가 늦어졌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부자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 가지 재산을 많이 들고 있겠죠. 근데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 우리 코인에 관련된 건 실물 자산 토큰화 RWA네요. 및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리타이즈의 정확히는 주식이 아니라 콜 옵션을 한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디서 내가 들어봤나 했더니 블랙락과 협업을 하는 튀김 잘 튀기기로 유명한 그 튀김 장수입니다. 국채를 튀겨서 파는데 열심히 팔아야겠죠. 그래서 시큐리타이즈의 자문위원이자 여기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이 분야를 키울 거를 친 크립토 인사들은 예전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 크립토 인사로 분류가 됐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이제 뭐 주식을 들고 있고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걸로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일 날 청문회가 있다고 하는데 잘 통과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RWA는 블랙락이 나아갈 미래다. 이미 뭐 1년 전 넘게 선언을 한 바 있죠. 그 중에 대표작이 뭐다? 비들이라는 펀드가 있다고 예전에 어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여기에 보통은 6개의 고속도로를 썼었는데 최근에 3월 26일이죠. 솔라나가 여기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왜 솔라나를 넣으려면 빨리 넣지 추가 합격을 시켰을까요? 예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국가는 보안성을 중요시하고요. 안정성, 그리고 시총 높은 거,
큰 거, 좋은 거를 하지, 뭐 싸고 빠르고 이런 걸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6개가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이더리움. 사실 이더리움이 거의 뭐 90% 이상이고요. 그 외에도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옵티미즘, 폴리곤에 이어서 솔라나 고속도로까지 써먹으면서 이제 국채를 튀겨서 팔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주식도 튀겨서 팔고, 예금도 튀겨서 팔고, 나중에 부동산도 팔고 여러 개 하겠죠. 그래서 뭐 좋은 코인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RWA의 대표주자 딱 하나만 더 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온도입니다. 역시 소문난 튀김 장수죠. 이 사람이 튀기면 뭐든 맛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그 트럼프의 취임식 때도 100만 불을 낸 이력이 있고요.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거기에 응수를 해줘야겠죠. 온도를 구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멀리 가는 거긴 한데, 그 지금 부통령이 벤스라고 있잖아요. 이 벤스를 후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틸, 그 예전에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피터 틸이 파운드스 이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데 거기가 또 온도를 백커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뭐 이 정말 소문난 기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온도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좀 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폴 애킨스가 청문회를 잘 통과를 해서 빨리 오셔서 밀린 일들, 뭐 ETF 승인도 있고 스테이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빨리 처리하시길 한번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좋은 호재긴 한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좋은 수준이 아니라 이거 미친 것 같거든요. 코인으로 돈 버는데 미쳤다. 그것도 영향력이 센,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트럼프입니다. 밈코인 홍보, 자기 코인을 대놓고 발행을 해서 뭐 I love 트럼프 정말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였던 것 같아요. 크라켄이랑 협업을 해서 찰스 슈왑과 협업을 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ETF를 만들겠다. 이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진작에 만들었었죠.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시면 그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대수냐? 남들도 다 아는 뭐 스테이블 코인 하는 게. 근데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애들이구나. 돈에 미친 애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이렇게 발행은 하는데 일단 이더리움에 출시를 하겠죠. 근데 이더리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BNB 체인에서 먼저 출시를 한 다음에 뭐 다른 걸 확장을 하겠다. BNB가 웬 말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무서운 점인데요. 아시겠지만 BNB는 자오장펑이 만든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요.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최고의 적이 사실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든 이 BNB 체인을 본인이 돈 찍어내는데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트럼프와 이 중국, 특히 바이낸스 사이에 중동 특사가 예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의 골프 친구이자 베프, 그 위트코프라는 친구가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뭐 상호 맞는 조건, 뭐 계약 조건을 제시를 했겠죠. 트럼프에게는 바이낸스 US 지분을 사게 해줄게 했었을 거고요. 이 자오장펑은 대신에 나 사면 좀 시켜줘. 뭐 이런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었죠. 특히나 자오장펑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런 얘기가 사실로 벌어졌다. 즉 주적 중국과도 적과도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코인으로 돈 버는데 미쳐 있다. 두 번째 더 경악할 일은요. 이 위트코프 이 중동 특사 이름이 위트코프입니다. 월드 리버티 공동 창립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그게 알고리즘 기반이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테라 루나의 테라. 정말 온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던 이 코인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이유는 국채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준비금으로 사줘야 되기 때문에 USDT나 USDC를 밀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국채 담보형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뭡니까? 담보 없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담보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공매도 받으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테라 루나 때도요. 담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가 담보가 없는 거고 이제 뭐 비트코인을 뭐 몇 조 원어치를 사서 내가 방어를 하겠다. 분명히 권도영이 했던 말이거든요. 담보를 본인은 없이 그리고 그러니까 지니어스 법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서 지금 알고리즘이 통과가 되고 혹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알고리즘으로 지금 발행을 하니까. 남들은 담보 ICR라고 하고 나는 담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서 규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 코인으로 돈 버는데 미쳤구나. 적이랑 손을 잡고 있고 알고리즘까지도 등장을 하는 걸 볼 때 이걸 호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좌우장펑 예전 말씀드렸지만 월드 리버티와 스테이블 코인 개발 논의한 적 없었다. 엄청 오리발을 내밀었었잖아요. 불과 한 12일 전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기사를 블룸버그랑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설을 쓰고 있구나. 나는 어떤 비즈니스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상상을 기반으로 한 뉴스가 소설을 썼네 하면서 꼬집었다 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좌우장펑이 트윗으로 BNB 체인을 트럼프가 이렇게 선택을 해줬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자랑하듯이 올렸습니다. 이 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거짓말도 잘하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물론 이렇게 상황이 이제 친 크립토로 흘러가는 건 좋지만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언론과 특히 권력자들과 나는 한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좌우장펑, 월가, 시타델, 블랙락, 이 수많은 JP모건 이런 친구들과 우리는 한 경기장에 있어요. 옆집, 앞집, 회사 김대리 이 과장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1%의 소수 이분들이 뉴스도 만들고 호재도 만들고 악재도 만드는 거고요. 잃는 사람들은 98%, 99%다. 그래서 코인 투자가 부동산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긴장을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외에도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안 움직여요. 언제가잖아요. 짧게 보면요. SEC에서 이뮤터블 X의 조사를 종료했다. 웰스 노티스를 날렸는데 이제 그거 조사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저도 이뮤터블 X 잘 들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웰스 노티스를 날리거나 괴롭힌 데는 보통은 거기가 좀 대장 코인이거나 좀 뭐랄까요 돈이 많이 있거나 아무튼 먹을 뭔가 포션이 있는 쪽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게임 쪽에서 이뮤터블 X도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게임스탑에서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것이다. 사실 예전부터 넣으려고 했었는데 발표가 좀 늦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게임스탑 아시겠지만 미국의 밈 주식의 대표 주자고요. 게임스탑을 따라하는 또 다른 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후보군들이 아마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호재는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은 팩트 폭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꾸준하게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수긍이 되실 겁니다.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할 때 오를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업계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없다. 대신에 이제 세력들, 리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저절로 고개가 수그려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트럼프 정부의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에 후원했던 크립토 기업들의 금액을 나타낸 겁니다. 그 정권은 다 빼버리고요. 벌금이고 뭐고 다 빼고 트럼프 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트럼프 캠페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만 한 1,300만 불에서 2,500만 불 후원을 했고요. 취임식 세레모니에만 최소 1,100에서 1,500만 달러, 리플도 한 500만 달러 내고 온도도 100만 달러 내고 많은 기업들을 냈었죠. 그리고 간접적인 슈퍼팩에 지원을 했던 돈이 최소 1억 3,100만 달러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요것만 2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로비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돈을 많이 냈었죠. 그리고 리플을 마찬가지로 리플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4년을 견뎌낸 거고요. 다른 데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거나 망한 기업도 되게 많습니다.
소송도 오래 이제 뭐 이렇게 힘들게 겪어왔고 벌금도 냈었잖아요. 그리고 이 인프라 쪽에 투자도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심지어 JP모건조차 뭐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해놓고 뭐 본인의 뭐 JPM 코인도 만든다 그러고 뭐 거래소도 만든다고 월가가 엄청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뭐 법을 이제 신크립토 법안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엄청난 돈과 시간을 썼던 그들조차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썼는데 그들도 기다리는데 내가 여기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원하면 올라야 되고 내가 떨어질 때 되면 떨어져야 된다. 그거는 조금 상도덕에 맞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든 싫든 그들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직 덜 올랐을 때 그동안 짠돌이 소리 들어가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조금이라도 사신다든지 아니면 질문이 안 나올 정도로 숙제도 다 끝내 놓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